오사나와 베제탁의 Q&A. 안녕하세요. 오늘 Q&A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조라는 건 노동조합의 약자인데요.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생활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기본적 목적으로 하는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단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나 단체로부터 노동자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단체인데요. 오히려 국민들을 위해 아름다운 희생을 감내하는 노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노조인지 우리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노조는 바로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들, 네. 한국인 근로자들입니다. 네. 주한미군 노조라고 하죠. 네. 예,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 쪽에서 네. 얼토당토않게 네. 한 1억 불 정도 되는 수준을 5배를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이제 협상 중인데 그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쵸, 많다. 예. 그러면서 이제 주한미군 사령부가 네. 연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한미군 내에서 일하고 있는 약 12,500명, 네. 생각보다 많네요. 12,500명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내년 4월부터 강제 무급 휴직을 시키고 나아가 감원을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주한미군 노조는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주한미군 직원이기 이전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업무는 마비될 것이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계보다는 나라가 먼저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기로 와. 결정했다라고 밝혔어요. 멋지다. 감동적이네요. 예. 그러면서 저희들 한국인 직원들은 국가 안보가 우선이지 한국인 직원들의 임금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인 예. 건데. 그러면서 한국 정부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익이 될 수 있도록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급여를 뭉클하다. 못 받아도 휴직을 하라 그래도 자기는 급여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나와서 일을 하겠다. 네, 나라를 위해. 그리고 자기네도 자기네지만 직원들 임금보다 국익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를 볼모로 잡혔다고 생각하지 말고 국익 우선해서 협상을 해라. 네네. 아주 참 결연한 의지를 보였어요. 진짜 공식적으로 노조가 유노동 무임금, 무노동 무임금이란 말은 들어봤어도 유노동 무임금을 노조가 천명하는 건 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생계보다 나라가 먼저라는 이 구구절절한 정말 가슴 뭉클한 발언이죠. 그래서 역대 우리나라 노조는 말로는 나라를 위해 국가를 위해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진짜 이번처럼 진정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끝까지 국익을 바라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미군 쪽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을 거예요. 네. 물론 주한미군 노조는 우리나라 노조들하고는 좀 상황이나 이런 게 다릅니다. 뭐냐면은 노동 상권을 보장받지 못해요. 또 뭐 다른 문화적 차이도 있겠죠. 그러니까 더 오히려 해고나 이런 게 쉽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직이나 감원이 눈앞인데도 이런 네. 결심과 발언을 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네. 애국자들이네요. 예, 그래서 요번에 그 주한미군 노조가 국가를 우선시하고 결연한 자세와 소명의식을 갖고 말을 한 것을 보면은 마치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애국 노조다. 네, 정말 좀 감동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 노조야말로 정말 애국 노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애국심을 일깨워주는 우리 주한미군 노조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많이 감사하네요. 정말 우리 민족은 애국심이 강합니다. 그 애국심이 때로 너무 과하다 싶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국제보상운동 할 때도 그렇고 IMF 때도 그렇고 나라의 어려움을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겨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는 애국심을 일깨워준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렇게 주한미군 봤고요. 두 번째는 요즘 TV를 보다 보면 채널이 너무 많아서 어쩔 때는 진짜 뭘 봐야 될지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게다가 재방송이 너무 많아서 이 채널을 보던 걸 저 채널을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채널만 돌리다가 이렇게 꺼버리는 경우도 있고 도대체 왜 이렇게 쓸데없이 채널이 많이 생긴 걸까요? 오늘은 이 종편 채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종편 채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종편 채널은 그 종합 편성 채널입니다. 한마디로. 네. 종합 편성 채널이란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채널들이 전문 채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영화, 스포츠 뭐 이제 이런 것만 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그 뉴스 보도 채널은 승인을 받아가지고 뉴스 보도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종편 채널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스포츠부터 시작해서 뭐 영화, 드라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종편 채널이라는 게 많이 보급이 되고 이제 다 알려졌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지만 처음에 이게 시작할 적에는 이제 이게 뭐 하는 채널인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죠. 근데 제가 이 글을 쓴 거는 17년 10월 달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2년도 더 된 얘기예요. 네. 2년도 더 된 얘기니까 그 당시 시각으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10월 20일 날 썼는데 2017년입니다. 네, 2017년 10월 20일. 네. 2년도 더 됐죠. 요 며칠 전에 KBS 전 아나운서인 정미용이라는 분이 그 영부인에 대해서 근거도 없는 막말을 했다. 근데 그 정미용이라는 분이 근데 안타깝게도 이 다음에 한 1년인가 있다 돌아가셨어요. 예. 고인이 된 분을 들먹여서 좀 그렇긴 한데. 근데 뭐 이분 얘기가 계속 나오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일단 종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정미영이란 분이 그때 영부인에 대해서 막말을 하기 전에는 뭐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고 네. 또 그 사람이 또 뭐라 그랬거나 말거나 뭐 별 관심도 없어요. 일반인들은. 근데 이런 깜도 안 되는 얘기를 주제로 종편 채널에서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앉아서 토론을 하고 있는 걸 보고 너무 한심해서 이때 이 글을 쓴 거예요. 일단 종편 채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건데 이게 2011년도에 그 허가가 났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8년 전에 허가가 난 거죠. 네, 4개국이 승인을 받았죠. 4개 채널, 4개 채널이 예. JTBC, TV조선, MBN, A 예. 채널. 예. A 채널이 지금도 채널 A. 예. 채널 A로 하죠. 예. 근데 이게 우선 문제는 종편 채널이 너무 많아요. 4개씩이나 될 거리가 아닌데 원래는 2개 정도 받을 거라고 당시에 예상을 했는데 또 나중에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하면은 뒷감당하기가 좀 귀찮겠다가 해서 4개를 줬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시청률 경쟁도 심해지고 광고 경쟁도 심해지고 네. 광고를 또 수주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수입이 시원치 않으니까 그러면은 비용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프로그램 제작비를 줄이자 해서 나오는 게 이 종편 채널의 시사 프로그램이다. 보도, 시사 이런 것들이죠. 특히 토론 프로그램. 이거는 제작비가 정말 적게 듭니다. 몇 사람 나와서 계속 수다를 떨면은 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게 낮 시간대는 거의 보도로 채웠었어요. 그 당시에는. 특히 TV조선이 심했는데 하루 종일 떠들어요. 나와서. 별것도 아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정미홍이라는 뭐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 사람이 영부인한테 막말을 했다 그래서 몇 시간에 걸쳐서 이 토론 끝나면 저 토론에 또 나오고 이렇게 종편에서는 그 당시에 돈 안 되는 이 시사 보도 토론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뭐냐면은 2017년 10월 19일자 편성표를 보면
사람들이 좀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 이때 이제 특히 이 시사 보도가 많은데 JTBC의 경우 오후 2시 반부터 밤 12시 반까지 10시간이거든요. 그럼 10시간? 10시간 중에 95분을 빼고 전부 다 시사 보도 프로그램이었다. 네네. 채널 A는 10시 40분부터 밤 8시 20분까지 9시간 40분 중에 3시간을 빼고 전부 다 시사 보도였다. 또 MBN은 오후 3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 5시간 내내 시사 보도였다. 뭐 하여튼 하루 종일 틀면 시사 보도 토론이었어요. 근데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또 엄청난 사람 같지도 않고 뭐 국회의원 보좌관 하던 사람이 정치 전문가라고 나오고 변호사가 뭐 또 정치 전문가라고 나오고 근데 이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낮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낮에 TV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거나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네. 연세가 드신 분들이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토론도 대체로 보수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함량 미달인 토론을 보면 참 저 같은 사람은 뭐 저런 걸 보나 하는데 그걸 또 열심히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막 침소봉대하고 그거 아니면 뭐 그게 뭐 엄청난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시청자들은 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시청자들에게 보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수 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이 여론이 왜곡되고 그럼 이건 진정한 언론이 아니죠. 팩트에 근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여론 조작이나 왜곡까지 가능한 이런 시사 프로그램을 해야 되느냐 이런 종편 채널을 과감히 없애라 네. 그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때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를 강화를 했어요.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재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종편 채널이. TV조선이 채널 탈락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경고성 조건부 재승인을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그걸 계기로 지금 시사 프로그램이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예. 그리고 저 TV조선도 요즘은 뭐 시사 많이 안 합니다. 확 바뀌었어요. 이제 재승인 탈락될까봐. 그래서 어쨌든 종편 채널이 옛날에 이랬었는데 그나마 좀 나아져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물론 많은 채널의 등장으로 다양한 방송을 볼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무분별한 종편 채널로 인해서 진짜 가치 있는 방송을 보지 못한다면 소중한 시간을 놓치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사실 요즘같이 미디어 시대에 TV 자체를 잘 안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요즘 거의 다 유튜브 보고 핸드폰으로 네, 그렇죠. 다 보지 않나요? 그래서 TV도 잘 보지 않는데 이러다가 정말 종편이고 뭐 공영이고 방송국이고 뭐고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닐까. 어쨌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사나와 베제탁의 Q&A.